그리고 또 가장 큰 이슈가 있었다면 바로 메모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박성중 메모 사건이죠. 박성중 메모 사건이 정말 큰 이슈예요. 그래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사실 박성중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전 이번 메모 사건을 통해서 박성중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아예 얼굴 보면 알아요. 그래요? 예, 그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어. 그 자유한국당 이번에 선거 로고송인 아기상어 그거 소개하던 그 의원이고요. 아. 그 둥글둥글하게 아기곰처럼 생긴 그 양반이고 또 그 양반이 또 유명했던 게 그 당원 뭐 지지자들 모아놓고서 저기 매크로 돌리는 뭐 가르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자한당 드루킹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야. 야당 리포트에 소개된 적은 없는 인물인데요. 서초구청장 출신이고 뭐 정우택 원내대표가 픽업해서 원내 부대표도 해봤고요. 네. 뭐 그런 이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력은 바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갔다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바른정당 복당파라는 것입니다. 복당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오늘 하는 얘기의 대부분이 이 복당파 이야기들입니다. 복당파구나. 요것만 일단 암기를 해두십시오. 좋습니다. 복당 박성중이라고. 좋습니다. 네. 바당 복당파. 자, 그럼 박성중 메모는 어디에서 기록된 것이고 어떤 내용이 적혔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회의 내용의 기록인데 복당파 의원 10여 명이 19일에 만나서 조찬 모임을 가졌고 거기서 씨부린 얘기들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요. 복당파여 친박의 목을 치자. 오, 세네. 제가 말을 좀 세게 옮긴 게 아니라 워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아, 진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요? 정확히 그런 이거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인데. 야,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메모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현안 회의 2018년 6월 19일 중앙당 슬림화 이것부터 뜻을 한번 의미해 볼게요. 중앙당 슬림화는 역시 복당파인 현재 당대표 권한 대행인 김성태의 말이죠. 네, 뭐 중앙당 해체론까지 들먹 있었죠. 해체론에 얘기했다가 한 발 슬쩍 물러서서 슬림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 발언의 주체가 누구냐? 전체일지는 몰라도 일단 김성태가 비중 있는 발언을 했다. 첫 줄부터 나오잖아요. 네. 이거 잘 두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은 친박 비박 싸움 격화라고 써 있습니다. 친박 비박 싸움 격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죠.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18일 전에는 친박 비박이 그렇게 이렇다하게 싸우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격화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자한당의 최대 갈등은 친박 비박이죠. 영원합니다. 네. 자유당의 아까 정의석 주주 홍준표라 그랬는데 홍준표보다 한 10,000배쯤 센 분이 바로 박근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박의 핵심은 홍준표가 일단 빠졌잖아요. 찢쓴다고. 네. 그래서 비박의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른정당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이 가장 강한 비박인 겁니다. 아, 그러네. 명쾌합니다. 예, 예. 다음 문장은요. 탈당파 비난. 여기서 탈당파라는 건 복당파를 얘기하는데요. 뭘까? 친박이 앞으로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줄 친박 핵심 모인다 화살표. 서청원, 이완구, 김진태, 박명재, 정종섭. 요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일 거다는 예상이 아니라 모이기로 했다라는 첩보 같습니다. 실제 이들이 모이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줄부터는 이런 얘기겠죠. 모여서 이 새끼들은 뭘 할까?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완구가 친박계 추대를 받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했었죠. 친박은 이완구를 얘들 모여서 밀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당 복당파의 예상 시나리오에서는 친박은 이완구를 민다. 네. 네. 자, 제일 중요한 문장이 마지막 문장 같은데 아까 윤갑회 소장님께서 목을 친다. 네. 예. 세력화가 필요하다 화살표. 적으로 본다 슬래시 목을 친다. 그리고 느낌표도 있네요. 느낌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목을 친다. 네. 목을 친다. 이 문장이 가장 예민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저 문장의 해석을 놓고 각자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보셨겠지만 이 문장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누가 누구 목을 치는가? 누구의 세력화가 필요한가? 누가 누구를 적으로 본다는 말인가? 등등 빠져있는 부분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추리해 나갈 겁니다.
네. 이 문제의 당사자인 박성중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저 문장의 주어는 친박이고 목적어는 복당파다. 즉 친박파가 우리를 적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 복당파의 목을 친박이 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이 앞서 모든 문장은 주어가 복당파인데 네. 왜 여기서만 친박파가 그러니까요. 예. 박성중의 메모 전체는요. 우리 복당파의 관점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예. 중앙당 슬림마 우리 관점. 그렇죠? 그리고 원외 인사 인정 안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왕국 같은 사람 인정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력화 필요란 말을 왜 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들의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당연히. 네, 친박은 이미 세력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 맥락을 살려서 주어 목적어를 제가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친박파를 적으로 본다. 우리는 친박파에 목을 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끈하네. 자연스럽네. 아니 뭐 저 걔네들이 목을 치고 싶어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칠 거야? 지금 숫자가 뭐 돼? 뭐 아니면 뭐 하다 못해 칠 만한 힘이 있어?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 지금 복당파가 힘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이 무슨 소리야 이게. 아, 그래요? 복당파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요. 김성태가 복당파 아닙니까? 아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비대위 이름 더러워 진짜. 아,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누굽니까? 안상수 아닙니까? 안상수 그렇죠. 김성태랑 찰떡이에요. 그래서 저쪽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자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아 김성태와 안상수가 이제 탑으로 있으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당장 벼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도 만에 하나 주어 목적을 바꿔본다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의 해석으로 본다면은 그냥 우리가 그걸 믿어준다면은 친박파는 우리를 적으로 본다. 친박파는 우리의 목을 칠 것이다. 아이 무서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물론. 네네 그렇죠. 뭐 해석은 자유니까요. 근데 그렇게 봐도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친박파가 우리 복당파의 목을 친다고 복당파끼리 모여서 말해놓고 있으니까 자 그럼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뭐를 말했을까? 그래 우리 친박파가 우리의 목을 친다니 우리는 목을 길게 늘어뜨려 놓고 목을 100일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적대감. 복당파들이 친박에 대한 갖고 있는 증오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전장의 사망은 옳은 것입니다. 이야 해석 멋지다. 해석 멋져. 너무 좋아. 너무 좋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윤가피 소장님의 뭐 나름의 통찰 들었긴 하지만은 재밌는 해석이긴 한데 일종의 야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정말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너무 센 사안이라서. 예,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사실은 박성중 의원이 의총에서 이거 자기가 해명하겠다고 막 나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제지를 합니다. 안 돼. 이건 비공개로 해. 그러면서 비공개로 들어와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의총의 비공개 부분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의총 직후에 박성중이 기자들에게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 메모는요. 복당파 모임에서 들은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사실 초선 나부랑이거든요. 이 박성중이 한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들은 걸 정리한 거예요라고 했어요. 어허. 그러면서 친박이 움직인다. 우리도 세력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적은 거예요라고 본심을 말해버렸네. 이거 아까 했던 말이 완전 반대네. 그럼 예. 주어 스스로가 그러니까 해명이랑 반대죠. 그렇죠. 네. 지금 주어 스스로가 맞구만 뭐. 그 해명을 반대로 하든 간에 그 해명을 1로 듣든 2로 듣든 어떤 방향이든 간에 뭐 달라질 게 전혀 없어요. 어마어마한 적대감이 있고 왜 상대방이 우리가 먼저 기습을 하든 그렇죠. 상대방이 우리를 치러 가든 여기도 준비해야 된다. 어쨌든 목은 치겠다 이런 거 아니야. 내부 투쟁의 격화 아닙니까? 네. 박성중 메모 사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어쨌든 박성중은 필사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뭐 부인의 내용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박이 복당파의 목을 칠 것 같아서 우리끼리 아이 무서워 그랬어요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죠. 장제원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장제원이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했다. 다들 목을 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저런. 그래서 장제원의 말을 믿어주면 박성중의 말이 거짓이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박성중은 들었다 그러고 장재원은 아무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고 둘 중에 한 놈은 거짓말을 하는 거네. 그렇죠. 스텝이 아직 제대로 꼬인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제대로 표출된 이 적대감. 친박 당사자들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인들의 이름이 거명된 사람들도 있고요. 친박 당사자들 정말 신났지. 꽃들 얼마나 잘 좋아. 잡혔다. 사실 친박이 마땅한 무기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술대 위에 집도의 이 칼을 쥔 사람이 지금 김성태란 말이에요. 안상수랑.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완전히 명분을 거머쥐는 거예요. 기회 있는 찬스다. 정치는 명분의 싸움이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친박계인 한성규 의원은 그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자신의 결속은 물론 상대를 청산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청산을 완수하는 도덕적 우위의 존재로 만들려는 애들 장난 같은 행위. 너 왜 이렇게 문장이 더럽니? 내가 읽을 수가 없잖아. 나 잘 읽는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네. 김진태도 난리를 피고 있고요. 지금 난리 개난리들입니다. 이장호 의원, 뭐 친박 중진 의원 등등 다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당파 전체의 징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오호. 니들 다 불출마해라. 막 이런 엄청난 언사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이제 얘기가 이제 점점 그 사실 딱 껴놓고 말하면 그냥 초선 의원 한 명이 그냥 메모지에다가 적은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한 발언도 아니고 그냥 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사석에서 저끼리 모여가지고 뭔 말을 못해. 근데 이게 들통이 났다고 해서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켰으면 아무 문제 없지.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들켰다 하더라도 저 새끼들 저기 가서 저런 소리 하고 있겠지라고 다 생각은 했을 텐데 증거가 나와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목을 친다라는 표현 대신 뭐 공격이 거세질 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말은 똑같은 건데. 숙청은 센 거구나. 네 그렇죠. 죽여버릴 거야. 이것도 센 거구나. 복사포. 하여튼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네.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박성중이 지금 당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예요. 네. 뭐. 이거 누가 제소했냐? 김성태가 걸었죠. 아 여기 읍참마속이다. 이런 심정으로 윤리위에 제소를 해놨습니다. 그게 사실은 당윤리위 제소라고 하는 게 뭐 제일 센 건 제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뭐 이걸로 갖고 탈당을 시키겠다. 제명이 이제 탈당이니까 이걸 하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그 기껏해야 뭐 당원권 정지 뭐 2개월 3개월 이런 건데 당이 지금 뭐. 풍지자 박사인데 당원권 정지를 하든가 말든가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대충 시간 끌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일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그건 그렇지만서도 일단 얘네들이 저격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친박계 의원들 얘네들이 이제 그 뭐랄까 선전포고를 당한 걸로 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저쪽 복당파는 지금 현재 벼슬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성태가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이고 안상수가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뭐 이런 걸 맡고 있고 그 힘이 있는 쪽 아닙니까 복당파가? 그러면 친박파로서는 좀 그 후달릴 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지금이야말로 친박이 제대로 기회를 잡은 그런 셈인데요. 개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화합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복당파가 화합을 깼네. 그 메모지 하나로. 그러면은 이제 친박 진영은 분열주의자들인 복당파를 배제한 화합을 하자. 요런 기치를 들 수가 있는 찬스 아니겠습니까? 오. 만약에 친박 진영이 요 아이디어를 못 냈다면은 제 아이디어를 갖다 쓰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분열주의자인 복당파는 빼고 우리끼리 화합하자. 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순혈주의. 거죠. 네. 화합의 화신들이 모여서 화합의 적인 저들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멋집니다. 이 프로파간다로서는 최고입니다. 네. 복당파를 배제한 화합. 이 윤가피 선생의 이 천재적인 워딩이라고 할까요? 야당 체질이야. 저는 체질이 야당이에요. 야당이야. 이제 대한애국당 지지자분들도 얼굴로 감별한다잖아. 세상에 그런 시사평론가가 어딨나? 에? 평론가 다 나오라고 해봐. 한번 인사 나누고 싶어요. 다 익숙해 얼굴들이. 자, 어쨌든 이 사건은 뭐 가라앉지 않겠네요. 그냥 쉽게. 가라앉기는커녕 바로 며칠 전 28일에 열렸던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도 이게 주메뉴였습니다. 사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이날은 그 김성태뿐만 아니라 김무성에게도 화살이 엄청 날아갔어요. 그래서 초선인 윤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선배는 여기 김무성을 말하는 겁니다. 개파 좌장 역할을 하느냐, 해명하든가 용단을 내리셔야 한다. 물러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성일종 의원도 개파가 없어져야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파가 바른정당 복당파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얘들 너무 진짜 웃기잖아. 뻔뻔하다. 뻔뻔하면 끝이 안 보이죠. 아니, 근데- 자기들이 진짜 최대 개파고 제일 휘둘렀으면서.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윤가피 선생이 천재라 그랬는데 얘네들도 천재야. 뻔뻔함의 천재? 그냥 뭐 그 논리 그대로예요 사실은. 야, 우리는 개파가 없는데 너네들은 개파가 있으니까 너네들이 분열주의자. 우리는 개파 없이 화합하려고 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지금 이 친박계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사실 1년 넘게 하고 있는 말이 이거예요. 친박은 사라졌다. 친박은 개파가 없다.
나는 개파가 아니야 라면서 이 친박 박근혜 냄새를 계속 지워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금 좋은 찬스죠. 유일한 개파는 바른정당 복당파다. 그래서 뭐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성일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친박 중진들도 불출마 선언을 더 해야 되고 자기는 초선이라 이거야. 아, 그렇지. 이 와중에도 살아남으려고. 중진. 네. 중진들 자기는 초선. 자기는 초선. 사실 그 자유한국당 초선들은 거의 다 친박이거든요. 근데 이 초선들이 지금 잔다리를 떼굴떼굴 굴리는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박근혜도 지우고 중진도 날리고 이런 이 와중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더더욱 꿀잼입니다. 그리고 김 의원도 판단해줘야 된다. 김무성 물러나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친박 초선은 좀 살자.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네요. 그래 너네들이 계속 살아야지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친박당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니까 그래 뭐 오래오래 살아남아라 뭐. 진짜 자유한국당 꿈나무들입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받았으면 김성태나 김무성도 뭔가 반격을 했나요? 아니요, 완전 찌그러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결국 이걸로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고견과 진정 어린 충고를 정말 가슴 깊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쇄신과 변화를 위한 토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찾아가 다니면서 그 친박 의원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메모가 그 정도로 큰 사건인 거예요. 네. 이 메모가 사진을 보니까 스마트폰에 그 디지털 펜으로 메모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그 장면이 촬영돼서 많이들 그 사진 뉴스로 특히 소셜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의원들이 자신들의 메모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라이버시 지키려면. 그러니까 이건 뭐 암구어 같은 걸 쓰든지 외계어. 뭐 바둑이 뭐 이런 거 이런 표현 은어를 좀 많이 쓰든지 해야 될 것 친박 같아요. 대신에 그러면 뭐 피라고 쓰면 또 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전혀 엉뚱한 걸 써야 돼요. 완전히 엉뚱한 거. 가피라고 하던지. 누나라고 하든지 뭐. 누나의 목을 치고 아니면 쇼핑몰에서 프라이버시 필터 29,000원이면 판매하거든요. 정신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아유, 안 팔겠어요. PPL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걸 믿게 됐는데 그 왜 국회의원들 폰이 찍히면 무조건 다 저 일부러 그런 거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케이스를 보니까 무의식에 찍히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